빠진 남자 강남. 우주소녀 보라설아.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콩고 왕자 조나단. 연애 하면 또 이분 아니겠습니까? 연일 화제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 이상화 씨의 마음을. 둘이 같이 막 스케이트도 타고 뭐 노는 적도 있어요? 네. 너무 빠르더라고요. 같이 못하. 당연하죠. 네, 진짜. 자기가 낮아먹어. 얼마 전에 무슨 기사를 보니까 곽정은 이제 연애 안 한다. 연애 은퇴 선언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아는 정은이가 이럴 리가 없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뭐 아무리 남들한테 조언을 잘하는 역할이어도 실제 제가 사랑을 할 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예. 그래서 저 당분간 연애 뭐 할 생각 없어요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안 해요? 지금 안 해요? 뭐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지금 하죠? 만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썸 타는 중이에요? 정말 이제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서 뭐야? 에이. 자기 연예인들은 주저주저. 원래 다 그런 법이죠, 뭐. 지켜주세요. 아니 오늘 곽정은 씨가 나왔으니까 네. 여쭤보고 싶은 거 없어요? 이럴 때 진짜 이해할 수 없다. 근데 너무 행복해가지고 뭐 여쭤. 오. 아, 여자의 심리 궁금한 거 없어요? 그래 여자의 하나만. 심리요? 너무 행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만나요? 조나단은 안녕하세요. 즐겨 보셨어요? 네, 팬이고요. 일단 대국민 그 토크쇼잖아요. 어우, 잘한다, 말 잘한다. 네, 너무 재밌게 봤고 원래 이제 신동엽 형님 엄청 팬이에요. 오. 약간 그 드립을 하는 게 드립을. 약간 옛날에 이렇게 키 작은 남자가 나왔을 때 딱 이렇게 말하세요. 키 작다고 작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했을 때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부터 팬 됐어요. 조나단 그딴 거 좋아하는구나. 그때 보니까 네. 키 작다고 다 작은 게 아니라는 게 배포.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손은 또 커요. 예. 그래서 다 뭐 여러 가지 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나단 지금 나이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성년의 날을 했습니다. 예. 오. 20살. 예. 20살 됐어? 20살이야? 예. 잠깐만, 고등학생이야? 예, 아까 20살인데 고등학생이에요. 심지어 지금 고등학생인데 옛날부터 내 스타일을 좋아했다고? 아니 지금 보라하고 설아가 몇 살이죠? 26살이요. 26살. 조나단 두 분한테 누나라고 해요. 네. 사실 우주소녀가 오늘 신곡이 나왔거든요. 네. 들어볼게요. 고기요. 자, 오늘도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욱하는 고민. 죽일 놈의 영감. 오. 우리 집 감시자. 제목은 죽일 놈의 영감. 아, 남편 하나 필요한데. 너! 안녕하세요. 남편과 음식 장사를 하고 있는 50대 아내입니다. 제가 가게에서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할 때 57인 남편은요. 기타 소리예요. 누가 봐도 개묘한 배짱이죠. 평생 기타 치며 음악과 사랑에 빠진 남편은요, 약 1년 전부터 느닷없이 예스. 영감이 떠오르는 것 같아. 여보, 일은 당신이 좀 해. 예. 네, 이렇게 작곡에 완전히 꽂혀버렸답니다. 가게에 있는 작은 방은 기타, 피아노, 스피커, 컴퓨터 등으로 싹 세팅을 했어요. 음악 작업실로. 요. 그렇게 만들더니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그 방에서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 식당 일은 모두 다 제 몫입니다. 아, 여보, 가게에 손님이 많은데 나와서 좀 도와줘.
띠띠야. 진짜. 띠띠야. 중독성인데 이거. 계속 들으니까 좋은데? 좋은데? 유유자자 혼자만 행복한 배짱이 남편 때문에 전 정말 속이 터져서 죽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네. 조나단 우리 콩고의 왕자 어때요? 딱 들어보니까. 저는 이 죽이려면 영감이 그 영감인 줄 몰랐어요. 지금 아, 영감? 영감이 떠오르네요. 조나단이 빠르네요. 예리하죠, 예. 이분 정말 강남은 사연을 읽고도 몰랐어요? 남편은 죽이겠다는 줄 알고 저 사람. 자 일단 아내가 다리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끄럼틀을 못하고 걸어 나오실게요. 아이고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오른쪽. 오른쪽 좀 약간씩, 뻗어. 약간씩. 아이고 좀 뻗으세요. 예, 여기. 감사합니다. 예. 미안하게. 지금 작곡에 푹 빠져 계신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이게 신랑을 만났을 때는 기차 달치고 뭐 노래도 좋아하고 하니까 멋있어 보니까. 멋져. 멋있지. 기타 자체 멋있지. 근데 같이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작업을 가게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음악 가게에서. 작업을? 예. 그럼 손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방이 있어요, 따로. 근데 거기를 음악 작업실로 아예 꾸며놨죠, 지금은.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큰데요? 아유, 기타도 3개 있고. 작업실에 그 밀가루 소금하고 같이 있네요. 저기 어떻게 보면 재료방이네요. 그렇죠, 재료방. 아이고야. 근데 이제 요거에 작곡에 제대로 빠져갖고. 편곡도 하시고 그러나 보네. 작곡하고. 노래 녹음하는 마이크도 있네, 저기,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만들어 놓은 작업실에 출근해서 안 나와요. 장사해야 되는데? 안 해요. 정말 바빠도 안 나와요. 남편분하고 같이 식당 운영하고 있는 거긴 하죠?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식당을 이제 3개가 됐어요. 어떻게 보니까. 아유, 기억하시네. 이제 IMF 때 힘든 경험을 해갖고 작은 분식집을 했어요. 네. 분식집 일하는 게 너무 자잘자잘 하다 보니까 신랑하고 같이 일이 좀 안 되더라고요. 부딪히고 또. 네, 그래서 낙지집을 해서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났어요, 낙지집이? 네. 오. 하나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는 큰아들이 중식당을 서울에다 개업해요. 그럼 큰아들이 남편이요? 중국집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서울도 가고, 서울. 그럼 어머니는 세탁 뛰는 거예요? 그쵸, 세탕을 뛰죠. 관리를 좀 3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들어오실 때 다리가 아프시다 그랬거든요? 제가 2018년 초에 다쳤어요, 목욕탕에서. 예? 어떻게? 그래갖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갖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거든요. 아이고. 거의 6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아이고, 오래 계셨네. 네, 거의 걸음 못 걸었어요. 그래서 눈물 나려고 그러네, 그때 얘기하는데. 아니 근데 지금도 약간 불편하신가 봐요. 불편하죠? 그죠?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낙지집, 김밥집, 아들 중국집을 네네.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좀 왔다 갔다 하죠. 지금은 누구를 돌볼 때가 아니라 돌봄을 받으셔야 되는 몸 상태잖아 지금. 자 남편을 만나볼게요. 남편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자, 57인데 되게 젊어 보이시네. 그래요, 맞아요, 그러시네.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는 있고 직원분들도 이제 사장 바꿔라 막 하고 예. 그 정도예요. 데모 보이.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일을 안 하는 거죠. 예. 들어가서. 아니, 그럼 아니, 다이 쿨하게 거의 인정을 최초 아니에요? 저 자리에면?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뭐 제가 일하는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예. 아니, 막 찝찝하고 안 그러세요? 막 미안하고 막. 일하기 싫은 거죠, 이제. 어떻게 쿨? 뭐 시원하기도 하고 근데 답답하기도 하고. 가끔 바쁠 때 있잖아요. 예. 나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쯤은? 바쁜 기척을 알아요. 분명히. 아는데 일하기 싫고요. 아유 뭐 조금만 참으면 제가 다 알아서 해놓을 텐데 뭐 하고 그러면 또 안 나가고. 사실 작업실에서 뭐 하세요? 주로 음악 같은 거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음악 그 소리가 멈춰서 안 들리면 그렇게 또 서운해. 어머. 그러면 이제 그것만 듣다 보면 뭐 12시간 뭐 12시간 계속 그거를 듣고 예 그런 경우가 많아. 본인만의 장소에서 본인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작곡을 핑계 대시는 건 아닌지. 뭐라고 설마. 그런 거 같은데요. 그런 거 같은데요. 인정하시는 분 천만. 아니 진짜
우리 집사람 지금 저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우 이거 뭐야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야 하는 생각을 지금 순간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인정만 하면 뭐예요? 사람이 변해야지. 변하지 않아요. 위기 상황이 왔다가 지금 기사 회생을 시킨 거거든요. 지금 상태가. 언제 직원을 구하는데 광고에 음악 하시면서 일하실 분. 이렇게 광고를 음악 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요? 식당은 식당이어야지 음악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가게 갔더니요. 스피커가 이만한 게 있고요. 오르간이 있고 뭐 기타가 몇 대 세워 있고. 와, 갑자기. 거기가 식당이 아니에요. 난집집에서 라이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꿈은 그렇게 꿨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됐죠. 장사가 안 되죠. 망했어요? 점점 매출이 뚝뚝 떨어졌죠. 물론 제가 저 사업을 많이 여러 가지 했고요. 좀 충동적인 것도 많이 있었어요, 좀, 예. 그래도 저 뭐든지 제가 하자고 그러는 건 다 잘 되고 잘했어요. 아닌데요? 우리 집사람이 뭐 이제 열심히 공부해, 막 하루 종일 공부하고 몇 달을 공부해갖고 그거 하자고 해서 해보면 꼭 망해. 그래서 아닌데. 그거하고 다른데. 어머님은 열심히 해서 뭘 하면 망했다면서요. 망한 거 우리 신랑인데요. 근데 왜 남편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글쎄요. 항상 자기가 다 했다 그래요. 아니 작곡은 어떡하다가 빠지신 거예요? 길을 가는데 막 비가 그날 굉장히 떨어졌는데 그 물방울이 이렇게 커지면서 그게 이상하게 사람 얼굴로 보이더라고요. 혹시 아내? 아닌 것 같은데. 누나 질문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 이런 걸 그림 그리나? 이제 그러면서 노래를 했는데 야 이건 진짜 어떻게 이런 게 나오지 내 머리에서?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내가 이런 능력이 혹시 있나 해가지고 그게 예. 첫 곡이에요, 첫 곡.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세요? 훅 껴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노트에다가 악보에다 그려놓고 제가 미디라는 걸 조금 배웠어요. 미디, 네네. 예. 베이스 기타 입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놓고 다들 일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때는 아무도 못 건들죠. 예. 그때는 이제 평소에 어떻게 작사 작곡 하시는지 그 노트가 있으시대요. 노트? 예. 저겁니다. 예. 춤추는 여인. 제목은 좋아요. 춤추는 여인. 춤추는 여인. 우리 동호회 통기타 동호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을 모시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불러달라고 여기 와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리듬 좋은데요. 바람에 날려가듯 춤추는 여인 구름에 실려가듯 춤추는 여인 그리움 외로움에 상처만 되어 여인이야 노래 너무 좋은데 취할 수가 없었던 게 엄마 표정이 그 있어가지고. 선수 표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저는 이 노래 하도 많이 들어갔고요. 많이 들으셔서. 알겠어요. 이거 재밌다. 또 한 장 더 넘겨볼게요. 재능이 있는데. 이거는 아버님 제목이 안 보여. 무슨 연가인데? 아날로그 연가라고 예. 박수무당이 그 예. 주문해는 걸 한번 노래로 만들어 보자 해서 그 멜로디로 했거든요. 진짜?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수수리 사바 오박나왜 어느 지신지는 나무사만 다 못다남 엄도로도로 지미 사바 흥부가 기가 막혀. 사바 흥부가 기가 막혀. 야, 삐지신 것 같아, 지금. 두 곡 잠깐 들었는데 재능이 있으신 거예요. 들었던 그렇죠. 노래가 뒤 엉켜서 새로운 결과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로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기억이 되게 남아요. 되게 많이 이제 검토를 했죠 혼자. 아, 예, 그러시겠죠. 근데 굉장히 이제 독특하다고 곡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제대로 들었어요. 제대로 좀 듣고. 예, 제가 듣고 그 싶다. 노래를 제대로 듣고 제대로, 싶어요. 제대로 MR 해. 깔고. 새벽녘 창문을 여니 이모는 소리 들릴까 싶어 한 잔의 술을 붓고서
사람 기다려보네. 아버님이 노래 부르실 때 옆에 계시는 분 화났어요? 굉장히 약간 약간 무서우신 절대 웃지 분. 않는다. 옆에 계신 분이 지금 아드님이시죠? 아드님이요? 큰아들? 큰아들. 아, 서울에서 중국 네네. 주부한다는 우리 아들. 근데 왜 아빠 얼굴을 안 봐요? 그러네요. 아, 저 음악은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저 음악은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아버님 지금 노래하시는 거 보셨는데 작곡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취미 부분에서는 좀 존중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이제 가게가 3개 정도 되다 보니까 좀 사업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어떨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드님 봤을 때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네, 아무래도 좀 힘들어 보이십니다. 조금. 그래도 얘기를 많이 안 하시고 아빠한테는. 근데 저랑 아빠는 좀 서먹한 관계가 좀 있거든요. 네. 오늘 저희 집안이 좀 사업 집안이다 보니까요. 이제 가족끼리 잘 모이는 일이 없어요. 오늘도 되게 오랜만에 뵌 거거든요. 인사드려요. 어색하시네 되게. 인사드려요. 아버님 아들이에요. 뭐. 눈을 안 마주쳐. 아버지도 좀 아들 좀 쳐다보세요. 네, 인사 좀 해요.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면 여쭤봐야지 아들이.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냐? 와 어색해. 얘기해봐요. 그럼 어떻게 지내냐 아빠 물어보잖아요. 물어봤다뇨. 아유, 아버지 어떻게 지냈어요? 똑같은 질문. 어떻게? 어머니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두 남자의 식당을 둘 다 케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맞아. 아드님이라도 엄마 부담 좀 덜어드리는 식으로 뭔가 안 오셔도 돼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었는지. 그래서 제가 좀 경력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상대적으로 좀 거기서 어린 편이거든요. 사업적 경험이 많은 엄마한테 조금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하는 편이에요. 말로만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노하우만 전수해 주시는 거예요? 안 된 거 있으면 제가 다 몸으로요? 관리를 하죠. 아이고. 안 된 거 있으면. 지금 오른쪽이 불편한데도요? 네. 오늘은 또 낙지집에서 일하는 직원분이 함께 하셨어요. 저분이 고생하신 분이에요. 저는 한 고등학교부터 알바하면서 한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우리 또 오늘 예. 진짜 사장님이 가게 일은 전혀 신경 안 쓰세요? 예, 아예 관심 없으세요. 예, 아예 관심 없으세요. 아 그 정도예요? 어느 정도의 자세히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사장님이 콜에 나온 시간이 일주일에 많아봐야 한두 시간? 아니면 안 나오실 때도 있어요. 많아봐야 한두 시간? 아니면 안 나오실 때도 있어요. 그냥. 일주일에? 예. 몰랐어요. 가게에 있는데 반찬이 어디 있고 반찬 뭐 나가는지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가게에 관심이 아예 없구나라고 생각은 그때 들었어요. 그러네. 직원들에서 진짜 이거는 못 참겠다 이런 거 있어요? 바쁜데 태균아 하고 저를 이렇게 태균아? 네, 저 태균이거든요. 서울 태균이. 저도 태균이에요. 저도 태균이에요. 태균이거든요. 서울 태균이. 저도 태균이에요. 태균이야. 네. 반갑다 태균아. 둘이서 저를 불러요. 그러면 저 이제 바빠서 못 가면 사장님 저 바빠야 하면 이제 야 사장님 그럼 와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작곡한 거 그거 가면 얘기해주세요 계속. 네, 작곡한 거 그거 들려주고 이제 어떠냐고. 아 일하고 있는데 네. 와서 들어보라 그래. 네. 야, 그 그러면 정도 평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 억울한 듯한 표정을 계속 날마다 그런 거 같아. 태균이 너 이 새끼 아우. 태균이 너 이 새끼 아우. 아니 사장님이 방에서 뭐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적 있으세요? 요즘엔 또 작곡도 하다가 이제 밥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술이시거든요, 사장님. 와우. 아침에 밥 먹을 때 술, 점심에도 술, 작업하다가도 술. 술이요? 네, 술도 돼요. 전에 한번 정 바빠서 사장님 불렀는데 그날도 아침부터 술 드시니까 이제 못 깨어나시는 거예요, 깨워도. 또 주무시고 네. 방에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제 못 일어나시죠. 내가 이렇게 하려던 게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아이 술이나 한잔 마실까 하고 또 마시다 보니까 그게 좀 늘어서 나중에는 많이 늘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아니 이거는 알고 다 계셨죠? 술을 좀 반주 정도로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담배가요.
그전에는 담배가 한 갑 정도였거든요. 하루에? 하루에? 네. 그것도 많이 근데 어느 날부터 2갑도 넘어가는 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작곡하면서부터 같아요, 이게. 그 어디서 담배 태우세요 그러면 주로? 밖에 나가서? 고기 식당 그 방에서? 예, 그거 잘 안 들어가요. 작업실? 그래서죠. 담배 작업실에서 그냥 혼자. 댁에서 필 때는 또 약간 가족들이 있으니까 조금 댁에서 안 이제 태우시겠지. 6층 살다 보니까 그 담배 한 대 피러 어떻게 1층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문 잠궈 놓고 피고 문 닫아놓고. 예. 그럼 이게 올라가잖아요 윗집으로 7층으로. 좋은 집 만났죠. 좋은 이웃 만났죠. 예. 좋은 이웃 만났죠. 예. 아직까지.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싫어하시니까 가족들이 싫어하고. 야. 아니 다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어. 아니 근데 어머님이 뭐 아버님이 좋아하는 음악을 때려치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가게에 신경 써 달라는 것뿐인데 가게가 웬만큼 잘 지금 원활히 돌아가면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사장이 열심히 하지 않는 가게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금방. 무너져 가는 거예요. 오리집인가? 그것도 실패했었고 순댓국집 실패했었고. 근데 필리핀을 갔다 오더니 필리핀에 가서 사업해야 된대요. 한 3천만 원 날린 것 같아요. 한 3천만 원 날린 것 같아요. 아, 하실 때는 불도저 같이 막 네, 밀어붙여요? 네. 좀 사업을 막 벌리는 스타일이에요, 아버님? 예, 예. 등록증만, 사업자 등록증만 몇 개 정도 돼요, 지금까지요? 한 20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식당은 아버님 꾸준히 해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 그래야만 된다는 걸 저는 이제서야 알고 이제 깨달았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뭐 여기다가 투자를 1억을 했다. 그러면 그 1억이 내 통장에 다시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손을 놔요. 예, 그러면은 우리 식구가 가서 수습하고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나중에는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장사가 되던 것들이 이렇게 죽죠. 예. 혹시 나중에 음악적으로 뭐 어떤 목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사회찬미 같은 음악이거든요. 예, 예. 그런 게 한번 내 머릿속에 한번 지나가줬으면, 내 머릿속에 한번 지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 너무 존중해요. 근데 막상 아내분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리 집 사람이 관심 있는 건 이제 재테크예요. 예,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거. 취미에 그게 아버님처럼 음악 좋아하듯이 어머니는 예, 예, 예. 아니, 제가 예. 그 하는 그 정도 수준 됩니다. 예. 취미라고 할 수 없는 게 가정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신랑이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당연히 제가 관심을 가져야죠. 그렇죠. 할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죠. 본인만 좋아서 하시는 거고 여기는 가족 네. 때문에 하시는 거고. 너무 다른 거죠. 어머님은 앞으로 뭔가 그 계획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애들도 아직 안 컸고 뭐 아직 경제적 지원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가게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아니 안 근데 쓴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한 거 말고 어머님의 계획, 개인적인 계획이 있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는 가끔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 눈물 날라 그러네. 그러니까 뭐지? 가족만을 위해서 하신 거잖아.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생각하고 조금 슬펐던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진짜 끝으로 바라는 건 뭐예요? 우리 남편한테 바라는 건 취미도 좋은데 그래도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저는 생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어렵게 세운 가게 다시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좀 더 열심히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미안하죠. 예. 아니 다 인정하셨어요 오늘. 예, 예. 아, 인정합니다. 예. 다 인정. 원래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안 고쳐진다는 게 문제죠. 예. 거칠라는 마음이 없으세요? 아내분을 사랑해서 결혼하셨고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사랑한 아내가 힘들고 혼자 이렇게 분주히 돌아다니고 보면 짠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많죠. 그죠. 예, 짠하고 예. 그럼 이제 도와주셔야죠. 예, 예. 도와주. 예, 예. 도와주. 도와주. 거짓말은 못해.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니까. 예, 좀 그런 부담이 있네요. 예. 제 스스로 자신이 없으니까. 예, 예.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미안하고 이기적이다. 어머니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바퀴를 계속 굴리고 있는 느낌인데 그 바퀴 위에서 이렇게 예쁜 음악을 만드셨다는 게 그 음악을 저는 기쁘게 들을 수가 사실은 없더라고요. 곽정은 씨의 고민이다 아니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역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보듬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거는 그냥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과유불급. 그러니까 과유불급. 지나치면은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모든 거 똑같이 이렇게 하시던 노력을 조금 과하신 거라는 건 아버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어머님도 너무 과하세요. 실패도 어머니 다 스승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뒤치를 해주니까 아버님 하던 습관대로 저거 되겠는데 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내려놔야 된다 싶어요. 지금까지는 진짜 어머니 고민이다 생각하시면 눌러주세요. 5, 4, 3, 2, 1. 그만 눌러요. 끝으로 우리 아버님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여보, 자, 그동안 수고 많았고 내가 좀 더 해서 이제 당신이 좀 쉬고 내가 더 뛸게. 어우. 하면 잘하잖아 내가. 그러면 자 작업실과 낙지집 몇 대 몇? 한 7대4 아니야 5대5 하겠습니다. 5대5 괜찮아 엄마? 네, 5대5. 5대5 괜찮답니다. 혜균 씨 지켜봐 주세요. 혜균이가 잘해야 돼. 몇 표나 나왔을까요? 보여주시죠. 총 200명 중에 103자가 그려지면 최후 결판을 내고 싶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라통 치미는 40대 아내입니다. 저희 집은 개미 지나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고요한데요. 저와 남편은 꼭 필요한 말 빼고는 대화를 아예 안 하거든요. 왜냐고요? 바로 남편의 욱하는 성질머리 때문입니다. 남편이 얼마나 욱하냐면요. 여보, 그 소고기 된장찌개랑 이거 밥 먹으라. 미쳤나 이게? 왜? 니네 소고기 안 먹는 거 모르나? 와장창창.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밥그릇 엎어버림. 예. 갑자기 밥그릇도 던지고요. 운전할 때도 막 욱욱 올라와서요. 아이 운전 좀 조심해라. 와 이리 밟는 무섭다. 그럼 니는 내 차 타지 마라. 결국 전 차에서 내려서 장장 3시간을 걸었습니다. 3시간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싸우다 보면 사실 나는 니랑 결혼할 마음 없었다. 원하지 않은 결혼 억지로 한 기다. 이제 와서? 뭐라고? 그 진심이가 시끄럽다. 에이, 물건까지 집어던지고 아이고야. 이혼 얘기도 아주 우습게 자주 꺼내는데요. 결혼 4년 차에 각방까지 쓰는 저희 부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년 차에? 4년 차? 안녕하세요. 제발 남편의 욱하는 성격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결혼 4년 차. 박정은 씨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 결혼 4년 차인데 4년 정도 되면 사실 초반에 약간 이렇게 아웅다웅하던 것들이 조금 진정될 시기인 게 맞거든요. 근데 점점 더 이제 갈등의 폭이 심해지고 있다면 사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의외로 조나단이 욱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저는 막 이제 아침 시간 버스 탈 때 버스 아저씨가 내가 학생인 걸 안 믿어주고. 사실은 20살인지 버스 아저씨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해요. 이해돼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딱 1,000원을 딱 내고 들어오는데, 노. 400원 더 내. 저 학생인데요. 나도 학생이어봤어. 빨리. 나도 학생이었어. 너 학생이어봤어. 약간 그때가 좀 욱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4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매일 보는 남편이 하도 욱해서 너무 고민이다는 아내.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얼마나 남편이 욱하길래 대화를 할 때 뭐 어떻게 욱을 한다고 제가 좀 이렇게 알면 이게 이런 건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제 준비가 되는데 너무 매뉴얼이 없구나. 네, 그냥 막 훅훅 이렇게 진짜 터져 버리시니까. 아까 동엽이 형이 하신 것처럼 욱해요? 네. 그 정도예요?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아니 평소에 뭐 TV 같은 거 보면서도 약간 욱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보다가 쟤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아. 감정이 이렇게 안 되니까는 갑자기 툭 하면서 야, 왜? 지금 내 들으라고 하는 기가 이러는 거야.
너무 해줘서 황당한 거죠. 이게 뭐지? 난 드라마 보고 얘기한 건데. 아니 아까 운전하다가도 욱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교통사고를 좀 몇 번 당해가지고 사실 속도를 많이 내면 되게 무서워. 무섭죠. 야, 좀 줄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야, 니는 그럼 앞으로 내 차 타지 마라, 내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네. 내렸어요? 저도 웃겨서 내렸죠, 사실. 그냥 차를 문 닫고 안 탔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 밥 먹다가도 이제 와 이게 사실이구나. 부부 동반 모임을 갔었는데 신랑이 이제 집에서 둘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을 때요? 진짜? 던지셨어요? 모임에서 거기 마침 소고기를 넣는 된장찌개가 나왔는데 소고기 된장찌개. 그것도 맛있죠. 맛있죠. 근데 저는 이제 신랑이 소고기를 못 먹는다는 거를 망각한 거예요, 순간. 깜빡하고. 그래서 이제 덜어가지고 이제 딱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된장은 요만큼인데 소고기가 너무 고봉으로 올라간 거예요. 소고기만 일부러 그랬다. 그러면서 그걸 딱 이렇게 던지면서 미쳤냐면서. 국물이 다 막 파 되고. 네, 막 사람들한테 막 내 소고기 못 먹는 거니 몰라서 일부러 막 약간 그렇게 오해. 다 들으라고. 뭐를 좀 자주 던지고 뭐 이러는 편이에요? 네, 자기가 이제 자기 그거에 못 이기면 돈 안 되는 리모컨이나 뭐 커피포트 이런 거. 커피포트요? 유용해요. 언제부터 그렇게 욱하셔요? 처음에는 몰랐죠. 몰랐어요, 그렇게. 결혼하거나. 왜냐면 연애할 때 이렇게 막 존칭 써주고 스킨십도 막 안 하고. 안 했는데 좋았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아니 그러니까 빨리 막 그것만 막 생각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서 존중해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요즘에 좀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을까 해서 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뭐 결혼 1년? 1년 뒤에. 네, 지나니까 서서히 본색이 좀 드러나더라고요. 그럼 각방 쓰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되셨어요? 보기도 각방 쓴 지가? 싫어지고 좀 한 2년? 2년? 가까이 되는 가는 것 각방 쓴 같아요. 지. 신랑이 코골이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코골이가 기차가 30대가 왔다 갔다 너무 엄청 심하시네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썼는데 이게 관계가 소원해지다 보니까 좀 각방 쓰면 어떻게 대화해요? 카톡 같은 거나 또 대화를 해요, 집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자꾸 감정이 돼서 싸우니까 아예 문자. 그냥 몇십 년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약간 상담을 좀 받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뭐 얘기했는데 또 하더라고요. 뭐 상담 잘난 받자는 얘기 얘기라고 남들 앞에 니는 우리 사연을 뭐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아니, 근데 상담도 가기 싫다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어떻게. 그게 정말 너무 아이러니해요. 저도 완전 대박.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막, 야, 내 월차라도 내고 가지. 왜? 그러게요. 월차라도 내고 꼭 출연을 한다고? 의외로 안녕하세요는? 네. 야,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혀 성격이 아니, 이 약간. 순간에 즐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느낌이? 진짜 월차를 내고 오겠다고 하신 거예요? 월차도 내고 내가 갈게. 제가 더 떳떳하다고 생각을 판단을 했죠. 오늘 이렇게 고민하신 거를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내의 고민. 당연히 안 될 부분이 욱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아내가 더 욱이 심합니다. 아내가 더 욱이 심합니다. 심하고 욱이 더 심하세요? 한번 쭉쭉 말씀을 얘기가 더 달라져. 심하고 어디 좀 갔다 올게 하면 말을 쏴버립니다. 갔다 오면 되지.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예. 여기 또 바뀌네요, 얘기가 또. 심각한데요, 근데 심각해? 그러면 아까 나랑 결혼을 왜 했어?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그럼 욱해서 하신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던지면은 아내가 조금 사과를 줄 줄 알았는데 알았어. 내일 주말에 짐 싸고 나갈게. 맞받아치는 부분이죠. 아까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속도 좀 줄이려고 그랬다고 3시간 동안 걸었다는 얘기는 속도 좀 줄여라. 왜 빨리 가는데 다 같이 듯이 말을 하니까 제가 화가 난 거는 그 전에 시댁에 내려와서 제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더라고요. 네. 늦잠 자고 있고 저보고 왜 안 깨웠냐 화를 내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미 화가 나신 상태였는데 근데 왜 안 깨웠어요? 깨웠는데 어머니께서 그러면은 조금 더 자고 놔둬라.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그러면은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자기 나더라고. 그죠?
결국은 어머니가 자기 놔두라고 했으니까. 남편이 말씀하시는데 아내분도 좀 나보다 훨씬 더 욱하는 성격이라고 하는데 진짜 좀 그거는 인정해요? 저도 약간 웃기질이 있거든요. 근데 신랑이 더 심해요, 사실 우한 게. 두 분 다 욱하시는구나. 근데 신랑이 더 심하다니까. 근데 두 분 다 욱하시는구나. 야, 좀 더 해봐, 욱할 것 같아. 한두 번 하면 욱하실 것 같아가지고 멈췄어요, 제가. 아니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었거든요. 저렇게 좀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는데 본인이 그걸 인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니는 네가 급하다 아이가, 네가 우간다 아이가 자꾸 저한테 탓을 하니까. 그러면 막 성격 급하고 욱하면 처음에 결혼할 때는 뭐 연애를 어느 정도 하다가 사실 제가 꽤 좀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아 결혼 전에? 네. 욱하시지 마세요. 욱하시지 마세요. 죄송해요. 욱하시지 마세요. 사실 제가 꽤 좀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아 결혼 전에? 네. 욱하시지 마세요. 욱하시지 마세요. 죄송해요. 욱하시지 마세요. 아니, 진짜 죄송해요. 진짜 욱하지 마세요. 아 뭐 누구나 뭐 그럴 수 있죠. 그거 전인데 뭐 당연하죠. 있었는데 네. 이제 뭐 술도 또 막 먹고 하니까 반대를 했는데 계속 같은 문제로 헤어지다 보니까 저도 욱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나도 정착을 하고 싶고 이렇게 좀 제대로 살 만하겠다. 그래서 어른이 또 이렇게 중매를 소개를 하다 보니까 중매. 내가 보는 눈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이야 했는데 그래서 몇 개월 만에? 한 2달 두 달? 2달? 또 채 안 됐죠. 그건 좀 빨랐다요. 네. 아니 그러니까 결혼도 본인이 욱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약간 좀 그런 욱해서 결혼한 거예요? 욱해서 결혼. 아니 신랑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약간 욱한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럼 조금 더 먼저- 생각하고 지켜보고 연애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아유 그냥 뭐 해보자. 결혼합시다, 이렇게 그냥. 황당하고 이거 처음 듣습니다. 순간 욱했어요, 솔직히. 제가 약간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지금. 솔직히 욱했어요. 네, 그랬어요. 뭐 제가 볼 때는 서로 그런 걸 갖고 있다 보면 상대방이 욱하는 걸 좀 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신랑은 욱해가지고 상처를 팍 줘갖고 힙이 파놓고 저는 그것 때문에 혼자 끙하고 막 있는데 다음날 퇴근해서 딱 문 열고 들어와서 야 족발 물래 통닭 물래 막 이렇게 그게 하는 거예요. 화해 표시일 수 그렇죠, 화해 표시.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제 안 싫거든요. 약간 제가 묵살당한 느낌이 드는 거죠.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민인데 아니, 제가 오빠고 네. 동생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아래 사람인데 그래도 저 동생이니까 나이로 볼 때. 오빠한테 뭐 말을 좋게 좀 하고 이기를 들지 말고 뭔 얘기를 하면은 토를 달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너무 일어나요. 누가 먼저 할 것을 서로 부딪히고만 있네요, 계속. 양보하는 게 없어, 저. 아니 지금 남편이 되게 어떤 말을 지금 윗사람 대우를 해달라는 것보다 내가 봤을 때 너무 애보듯 한다는 느낌으로 저는 해석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의 좀 지키달라는 얘기죠. 지금 막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요거를 분명히 얘기를 잘하셔야 돼요. 남편 여기서 정말 살아남질 못해요. 진짜 맞아요. 나이를 떠나서 네.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서로 존중해야죠. 네.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보세요. 강아지하고 산책을 이제 가게 되는데 애들을 가르치듯이 그냥 말을 끊지 않으면 그냥 하루 종일 저한테 말을 갖다 저 해요.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보시죠. 너무 말해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강아지 살짝 예. 개혁하려도 해드릴게요. 예. 불독이 거기 있어요. 일어나 불독이. 애들 데리고 산책 나가자. 그러면 공원에 가자. 집 가까운데 다대포 공원에. 난 공원 가고 싶다. 그 강아지가 짖으니까 괜히 사람들 해꾸주의 할 수도 있으니까 맨날 집에만 있는데 둘이 맞벌이 해가지고 뭔 또 조용한 데를 가잔 말이고. 싫다 오늘 공원 갑시다. 야 졌어. 계속. 화이팅! 그래서 그때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이제 산책 못 가거나 강아지 아니면 피해자.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없는 곳에 뭐 가게 되고. 그러니까 남편의 뜻을 한 번에 그냥 했을 때 한 번 해주면 안 돼요? 그 다음번에 나와서 또 공원으로 가면 되잖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지내요. 좀 더 객관적으로 저희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인분한테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아래 신우고요. 제 오빠예요. 실제로 그렇게 싸워요? 두 분 이렇게서? 다툼이 일어나면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전화가 와요. 사니 못 사니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제가 볼 때는 오빠 이건 고민이 아닌데 맞아요. 나에 비하면은 그건 고민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고민이 있길래? 자, 우리 다음 주
오빠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욱하는 네, 그 아버지 성격을 똑 닮아가지고요. 아버지가 술 드시면은 폭력성이라든지 포옹 같은 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되게 참으시는 거를 봐오면서 저희가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싸움이 났어요, 둘이서. 네. 근데 오빠가 욱해가지고는 10원짜리 욕을 하면서 저한테 스댄 주전자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던지시는 성격이시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화가 나니까는 강아지 새끼야 그러면서 스댄 요강을 던졌죠. 아버지가 그 술 드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를 직접 보셨을 때는 싫지 않으셨어요? 싫었죠. 싫죠. 근데 그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이걸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자꾸 오빠한테 말대꾸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데. 오빠병이 오빠병. 알겠습니다. 남편 손에서 끝내면 되죠. 아니 그러면은 두 분이 싸우면 오빠가 전화를 한다면서요 동생한테 같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제일 불만은 이제 살림살이. 그냥 이렇게 스티커피 이렇게 탔으면은 그 봉지를 버리면 되는데 싱크대 위에다 모아놓는데요. 버리라 그러면은 치워줄 거 아니면은 그냥 냅둬라 잔소리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둘이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져주면은 싸움이 그렇지. 나질 않는데 같이 이기려고 드니까는 싸움이 나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에 이제 일을 하면서 일요일 하루 쉬어요. 집에 와서 일요일날 좀 쉬고 싶은데 제 보라고 하는 거든가 왜 그러는 건가? 업무가 있으면은 일요일날 그때 청소를 되는 거죠. 일부러 그때 청소를 하는 것처럼. 예, 그런 부분 하고 싱크대에 음식 쓰레기가 있는데 좀 치워라. 그 다음 날 또 그대로라. 또 치워라. 알았다. 나중에 보니까 음식이게 구더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하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해야 하니까 나도 이제 이것 봐라 나도 그럼 이게 며칠 되다 보면 결국에 그래. 아니 집에 있는 시간이 쟤보다 많기 때문에 5시 마치고 오면은 시간 많잖아요. 쉬는 아내도 시간도 일하시는구나. 그 쉬는 날짜도 이틀이 있어요. 그래도 몇 번 봤지만 치우지 않은 거는 언제 치우나 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좀 똑같네요, 두 그건 분이. 인정하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에피소드를 이야기해도 결국은 네가 원인 제공자야 아니 네가 원인 제공했거든. 남편이 제일 많이 이렇게 욱하고 싸우게 되는 포인트가 뭔지. 돈이요? 갑자기요? 근데 시골에서 상경해서 혼자 자리 잡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이렇게 보면 모여서 이렇게 막 흥이 나는 스타일이고 저는 그래도 뭐 좀 쓸 때는 쓰자. 아, 좀 모아야 되는 사람이고 남편은 신랑이 이제 가외로 주는 그 생활비. 생활비라 말하기도 좀 그런 게 한 30 정도인데 그러니까 뭔가 돈을 쓰면 그냥 알아서 썼는갑다 하면 되는데 현금 인출했을 때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네 돈, 내 돈 막 이렇게 뭐 오빠 거, 내 거 비싸죠. 이렇게 아니 뭐 했노 그냥 이렇게 했다는데 또 쓰면 그 출처를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게 엄청 세게 와닿는 거죠. 매번 그게 4년 동안 반복이 되니까 아내가 100만 원 번다 하길래 그 정도면은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내가 돈 30만 원 넣어주는 거는 어떻게든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내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직장 들어가려고 자격증도 딴다고 하길래 밀어줬어요. 그럼 밀어주고 자격증 따고 하는데 왜 다른 일만 자꾸 하는 거라. 직장에 오래 못 있어요. 돈을 이리 악착같이 버는 이유가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네, 사고가 나가지고 남편이요? 예, 장애를 받았는데 퇴직을 했다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들어 눕게 되면은 와이프가 고생을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왜 그때로 왜 저축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그걸 왜 얘기를 안 했어요? 너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라고. 그거 제일 중요한 얘기를. 그 마음은 고마운데 자기도 몸이 안 좋고 나도 벌고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쉬엄쉬엄 했으면 약간 그러면 집을 좀 깨끗하게 좀 치워놓으면 되잖아요. 5시에 와서. 너무 서운하게 하고 저렇게 또 막말을 하고 욱하니까 아니 두 분이 저는 같이 살 마음이 진짜 있으시면 누가 할 것도 없이 먼저 좀 배려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왜 받으려고만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남편은 정말 아내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신 건 맞죠? 솔직히
말씀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될까요? 화해를 하려고 결혼 기념일 때여서 편지도 한 통 그렇게 지도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걔도 나름 감동을 먹었어요. 처음 결혼하고 그런 이제 예, 받아봐가지고. 근데 사람이 이게 10번 잘해도 한 번 이렇게 하면 그렇듯이,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러니까 감동은 너무 짧더라고요. 답장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답장 안 해주셨어요? 네. 아마도 근데 야, 두 분 진짜 비슷하시다. 너무 비슷하셔서. 저는 살짝 반대예요. 비슷한 거는 화를 내는 성향이나 화를 내는 부분이 좀 비슷한 거지. 두 분의 기질이 되게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치관이 진짜 달라서. 그러니까 모든 생활 속의 에피소드들이 다 이제 분쟁의 소지가 되는 거죠. 반대 의견이. 진짜 말 잘한다. 그 안에 고정해, 이거. 어떻게 하면 두 분이 잘 지낼 것 같아요? 가까운 산책이나 뭐 그냥 커피숍 가서 이렇게 팥빙수 같은 거라도 먹으면서 그러니까 네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나도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래, 그런 말 있잖아. 그래, 그건 사소한 건데 집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런 데 가서 팥빙수를 돈 주고 사 먹고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팥빙수 얘기하다가 또 싸우는 거죠. 먹으러 나갈래 말래 하다가 또 제일 싸우는 피해자가 거죠. 강아지예요, 지금. 그거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안 되겠지. 된다니까요. 제가 분명히 저희 집 앞에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도 아니고. 남편은 아내랑 대화할 때 뭐 어떤 얘기가 듣고 싶어요, 아내한테? 들어오면은 왔어 한번 인사라도 해주면 되는데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제가 아내가 말하는 표정들을 봤잖아요. 남편이 열받는 게, 그러니까 표정의 언어라는 게 있거든요. 딱 얘기하면 이 표정에서 나와요. 이거부터 짜증이 되니까 있어, 얼굴에. 남편 얘기하다가도 이렇게 화가 나는 것 같으니까 남편의 언어와 아내의 언어를 지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서로 알려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 누가 먼저 그 원인을 제공했는지 밝혀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미안하다는 말 먼저 하면 굉장히 편해지고 그럼 후련해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맞아요. 윗사람이니까. 예. 윗사람답게 그 얘기를 짧게라도 한번 먼저 해보시죠. 오빠가 하고 나서 방에서 우는 것도 보고 했는데 사과를 내가 아마 할 줄을 모르는 부분인가 아니면 하려고 하는데도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아주 그래, 솔직하게. 돌아서서 오늘부터라도 다투고 했을 때는 바로 미안하다고 말을 해줄게. 미안해. 별말 아닌데 미안하다 한마디에 그래요.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죠. 그러니까 나도 뭐 고마운 건 많았지만 얼굴 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건 좀 편집해 주세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시고. 이때가 시청률이 제일 많이 오는데 그거를 왜 또. 농담이고요. 지금 너무 그냥 담담하게라도 정말 그래요. 고마운 거 미안한 거를 말씀을 해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가리킨다는 느낌이 안 받도록 고치도록 노력해볼게. 사랑해. 박정은 씨, 네, 아내 입장에서 고민입니까 아닙니까? 마음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섣불리 결혼하셨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알아차리고 결혼을 하는 게, 근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는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싸움이나 어떤 비언어적인 나쁜 표현을 넣지 않고 담백하게 이야기하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연애 기간이 2달밖에 안 됐어. 아까 그 미안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미안하다고 하셨잖아요. 거기까지 PD님이 잘라서 보내주세요, 데이터를. 그래서 싸울 때마다 그거를 좀 돌려보세요. 서로 맞추면은 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몇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욱하는 고민. 네? 자, 총 200명 중에 24. 제목은 우리 집 감시자.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박주연입니다. 5학년? 전 집에만 가면 귀가 너무 아파서 고민이에요. 딸, 아빠 왔다. 잠깐, 이 방 이게 뭐야? 야, 오늘 안 추워? 어허, 밥 먹을 때 핸드폰 보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밥 남기지 말고 싹 먹어, 얼른!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시하고 잔소리 하시는 저희 아빠 때문인데요. 딸, 드라마 그만 보고 얼른 저 숙제해. 딱 10분만 보고 할게. 아까 엄마 허락도 받았어. 안 돼! 숙제가 먼저야. 얼른! 드라마 좀 보고 숙제하면 뭐가 큰일 나는 건가요? 아빠 때문에 중요한 장면 놓칠 때마다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아빠, 친구 놀러 왔는데 잠깐 놀고 숙제해도 돼? 안 돼! 숙제 다 하기 전까지 못 놀아. 주연아, 나 그냥 갈게. 가버리는구나. 제 친구들 앞에서까지 잔소리를 하시니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제일 속상한 건 엄마, 나 좀만 쉬었다가 할 건데 아빠가 자꾸 잔소리를 해. 어허, 그냥 아빠 말 들어. 다 끝내놓고 쉬어, 얼른. 알았어? 이 집에 제 편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모 삼촌들. 저 잔소리 지옥에서 좀 구해주세요. 잔소리 좀 하세요, 부모님이? 저는 손톱을 되게 많이 뜯게 됐는데. 아, 손톱을 뜯는구나. 네. 근데 좀 민망한 게 다른 사람도 다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진짜 그냥 바로 때려요. 팍 때려요. 아니, 바로 때려요. 팍 때려요. 바람이 여기까지 왔어. 바람이 여기까지 왔어. 바람이. 손 봐봐요. 손이 왜 이렇게 커? 그러니까. 아니, 옆에서. 근데 아직도 광주에선 저보다 큰 사람 못 봤어요. 당연하지. 아직은. 고민이 많은 12살 소녀의 고민입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박주연입니다. 예. 아빠가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시고 심하게 하시길래 안녕하세요까지 사연을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루에 8번 이상은 해요. 그걸 다 셌어요, 숫자를? 네. 어? 유일하게 안 할 때가 제 생일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 때. 그때는 잔소리를 안 해요? 네, 별로 안 해요. 그때 말고는 다 하고. 네, 그 다음에 빨리 씻어라, 밥 남기지 마라, 드라마보다 숙제가 먼저라고 많이 해요. 근데 숙제 안 하고 볼 때는 허락을 받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드라마 보고 숙제해도 된다고 했는데 아빠가 숙제 먼저 하고 보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장면 놓칠 때가 더 많아요. 그럼 너같이 이렇게 귀여운 딸이 아빠 드라마만 보고 숙제할게.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래요. 아니 드라마 보기 전에 숙제 해놓으면 되잖아요. 학교 끝나면 셋이고 거기 끝나고 수영 갔다 오면은 거의 8시 가까이 되는데 그게 몇 시에 시작해 드라마? 8시요. 그거 안 된다. 스케줄 빡빡하네. 숙제할 시간이 없었구나. 아니 무슨 드라마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왼손잡이 안 해요. 왼손잡이 안에 KBS 드라마죠? 네. 와. 아니, 그걸 애들이 이해해? 재밌어? 네. 아니 여기 그러면 왼손잡이 안에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기 듣는 분들랑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줘봐요. 남자 2명이랑 여자 1명이랑 같이 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진짜 재벌가 정소는 죽고 남자애랑 그 재벌가 정소는 바꿔치기 해가지고 재벌로 살다가 또 그 여자애가 사고를 당하는데 사고를 당해 원래 그 아내가 그 여자애를 좋아했던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기억이 돌아오니까 이혼을 하고 이제 그 원래 남편이랑 결혼했어요. 뭐야? 그런 드라마가 있어. 너무 재밌는 드라마예요. 또 보는 드라마 있어요 또? 제 기억에 남는 거?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봐요.
또 그전에는 어떤 거 봤어요? 그전에는 내일도 맑음이랑 하나뿐인 내 편 봤어요. 하나뿐인 편, 야, 시청률 엄청나던 거 진짜 아니야? 오늘도 취향이다. 와, 드라마 말고 보는 거 없어요? 드라마 예능은 뭐 좋아해? 예능. 살림남하고 살림남? 살림남 봐요? 그쪽 과로 좋아하시는구나. 아까 어른분들 보시는 그렇지. 거를. 그다음에 안녕하세요랑 개그 콘서트. 안녕하세요도 봐요? 네. 아, 그랬어. 그 안녕하세요는 어떤 포인트가 재밌어요? 아저씨가 제일 웃겨요. 아저씨가 제일 웃겨요. 리얼로 지금 웃었어요. 리얼로. TV 보느라고 숙제를 제대로 안 해간 적이 있어서 그래서 아빠가 더 엄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전적이 있는 거 아니니? 잔 적은 있는데 다음날 그래. 얘기해. 그 다음날은 그래도 다 하는데 영어를 하다가 이제 지루해가지고 잠깐 책에다가 낙서를 했는데 아빠가 그거를 또 그 순간에 봤어. 네, 봐가지고 딴짓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야, 부모님들은 딱 좀 그때보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다 잠깐 쉴 때 보고. 저는 잔소리를 하면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하면 알아서 하는데 해 하면 안 했어요. 아주 좋은 거 가르친다. 해면 안 했대. 아빠가 잔소리할 때마다 무슨 생각 들어요? 아빠가 집에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하다. 늦게 온다면 몇 시쯤에 왔으면 좋겠어? 몇 시요? 10시. 10시는 드라마를 그때 안 해? 자지 너. 아니요, 또 드라마 봐요. 이야.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다. 너 저녁에 일일 드라마 보지? 그러면 월화 드라마 봐? 월화 드라마 많이 봐요. 수목 드라마는? 봐요. 그럼 주말 드라마? 봐요. 너 언제 숙제해? 너 우리 엄마보다 드라마 많이 봐? 드라마가 거의 주부님 스타일이야. 언니 본 적 없어 드라마에서? 봤어요? 봤대. 아. 무슨 드라마? 당신의 하우스. 맞아요. 당신의 하우스. 맞아요. 거기 뭘로 나왔어? 당신의 하우스? 거기서 그 세 명이서 같이 살고 어떤 이 남자 정도면 작가님 아니야? 아저씨가 괜찮아. 알코올 장애 꽃미남이라 연기 잘했어? 연기 잘했대. 연기 잘했대. 언니가 밥 사줄게. 귀여워. 자, 그래 잔소리 하신다는 아버님.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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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딸이 아빠 잔소리 때문에 지금 나왔단 말이죠. 네네. 딸의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가 되세요?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딸이 항상 저한테 뭐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이런 고민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왜 매번 잔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딸이 자기가 한 약속을 잘 안 지켜요. 너 지금 놀고 있는데 언제부터 숙제를 할 거니? 물어보고 그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해주죠. 그때 제가 몇 시라고 말하면은 아빠가 좀 늦는다고 지금 하라고 하면은 물어보는 의미가 없어. 아 물어보기만 하는구나. 예, 그 얘기가 맞아요. 맞는데. 오늘 왜 이렇게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주연이가 약속을 하는 시간이 좀 늦는 시간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국민 여러분이라는 드라마를 하잖아요. 네. 예, 국민 여러분 드라마 끝나고 하겠다. 그 11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늦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드라마를 보고 11시에 숙제를 하게 되면 숙제를 하다가 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죠. 왼손잡이 안에는요. 네. 그거는 30분짜리인데 그건 좀 보고 하면 안 돼요. 학원 갔다 오자마자 바로 하는 건데. 주연이가 저랑 7시 40분부터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 시간이 약간 지나서 8시가 됐어요. 근데 8시 되면 드라마 1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약속을 먼저 지켜라. 이거고. 빡빡하다 아버지죠. 주현이는 이거 드라마 8시에 하니까 이거 보고 하면 안 되냐. 이제 요런 차이가 있는 거죠. 아버님 잔소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니 옆에서 보시기에. 이제 주연이 아빠가 주연아라고 부르면 알았어 무슨 말 할지 알아라고 이제 아빠 입을 좀 막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얘가 싫겠구나라고 이제 좀 짐작은 되긴 하죠. 아니 근데 아빠가 오기 전에 그래 일단 오늘은 봐 보고 해 했는데 아빠가 와서 왜 이거 봐 아니야 꺼 이러면은 이때는 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애가 너무 헷갈릴 것 같아. 개입하기는 좀 어렵다기보단 그걸 좀 지켜주고 싶고요. 아빠의 위신이 좀 떨어질까 싶어서 특별하게 개입을 하진 않는 편이에요.
아빠가 잔소리할 때 가장 속상했을 때가 언제야? 그 친한 언니가 놀러 갔는데 배드민턴 치자고. 친구도 아니고 언니였어. 야. 오빠랑 나이가 같은데 배드민턴 치자고 왔는데 아빠가 숙제 다 하고 놀라고 해서 그냥 언니가 갔어요. 민망했겠다. 근데 그 언니가 오빠랑 같은 학년이라고? 네. 근데 갈 때 언니가 가니까 오빠도 약간 서운했어요? 그런 느낌인가? 그런 느낌인가? 손잡이를 너무 많이 받아. 의도를 알아. 원래 이런 얘기하면 의도를 알아. 무슨 얘기지 해야 되는데? 또 아빠 잔소리 때문에 속상했던 적도 있었어요? 어렵게 만난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렵게 만난 친구들. 어렵게 만났다면 뭐? 어렵게 그냥 학원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스케줄을 비워놨는데 놀려고. 학원 스케줄 난리죠. 근데 제가 숙제를 다 그때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넌 왜 숙제가 다 못했어 맨날? 아니 그때는 할 시간이 아니죠. 아직 아닌가? 네. 그럴 시간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놀려고 했는데 아빠가 숙제를 다 하고 놀라고 해가지고 그때도 못 놀았어요. 아니 그래도 연락 없이 왔다고 그래도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아니, 선배 형이 막 바깥에서 이렇게 술 먹다가 야 우리 집에 가자 형 너무 늦었는데 괜찮아 자식아 해서 갔는데 갑자기 그 형수님이 나와서 한 30분 동안 뭘 얘기를 하면서 우리 계속 서 있어요. 그래서 저도 결국 형 저희는 갈게요. 완전히 그거 이해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축제 말고도 아빠가 규칙이 있어요 혹시? 밥 먹을 때 핸드폰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콩이 나오면 콩은 4개 먹어야 되고 콩 4개 먹어야 아 되고 반찬에 어떤 그 까만 콩? 까만 콩이나 완두콩이나. 완두콩을 4개는 꼭 먹어야 돼? 네. 4개면 적다, 야. 근데 야 콩이 맛이 없어요? 네. 콩이 좀 먹어 그냥. 4개인데? 네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건데 왜? 또? 엄마가 그리고 핸드폰은 몇 시까지만 쓰게 하셔? 10시요. 어우, 잘했네. 그건 아빠가 근데 아빠는 그러니까 10시 넘어도 핸드폰을 가져가서 게임이나 웹툰을 봐요. 아빠는 어른이잖아. 아빠는 너랑 같이 초등학생이 아니잖아. 아니 그래도 그건 불공평하죠. 불공평하다. 아니, 아빠는 왼손잡이를 안 보잖아, 드라마. 그잖아. 아빠도 일찍 오면 가끔씩 봐요. 제가 주연이 친구들한테도 이제 규칙을 좀 정했어요. 친구들이랑 파자마 파티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밤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아라. 너무 딱딱하시다. 왜냐면 놀러 왔는데. 파자마 파티라는 게 친구들이랑 놀러 온 거잖아요. 놀러 온 근데 거예요. 놀러 와서 밤에 늦게까지 스마트폰 갖고 놀고 그럴 거면 친구들 집에 놀 의미가 없다는 거죠. 파자마 파티가요. 네. 파자마 입고 스마트폰. 그게 파자마 파티예요. 파자마 입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붙여놓고 게임하고 그러는데. 네, 저희 집이 1층이라 저희서 막 뛰어서 놀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집에서 뛰면서 놀아라, 뭐 어지럽히고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규칙들 안에서 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니 근데 그 진짜로 볼 때 말이야 주연이 아빠는 되게 프렌디하고 널 많이 사랑하는 게 너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심도 주고 잔소리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빠가 갔다 오자마자 그러니까 얘기를 잘 안 들어줘요. 너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안 들어줘요? 네. 그냥 아빠가 회사 갔다 오면은 아빠 안녕히 다니셨어요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아빠가 숙제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먼저 선수를 치는 거야. 아빠 오셨어요? 숙제 안 했고요. 방학 안 치고. 좀 이따 쓰실 거예요. 할 말 없으니까. 아빠 오자마자 시작을 딱 자 이거야. 내가 이때 할 거야. 이런 거 말고 진짜 아빠가 나한테 이런 거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어요? 학교에 대한 거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는 어땠어? 친구들이랑 어땠고 뭐 이런 거? 재밌었어? 뭐 이런 거. 주연이가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거는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 집을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아빠가 그 자리를 되게 많이 잘 채워주는 어이구, 잘하시네, 편이에요. 아버지가. 예, 쿠키나 빵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서 먹고, 요, 좋은 아빠다. 예, 보드 게임도 되게 재밌게 잘 이끌고 잘 노는데 그래서 주연이가 서운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전혀 예상을 못하셨구나. 예, 그리고 주연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빠가 되게 평이 좋아요. 동네에서도 평이 좋은 아빠라서. 주변에서 평이 좋은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나왔어. 지금 다른 남편들이 얼마나 거봐 저 남편 내가 사랑할 줄 알았어. 좀 사랑한다니까. 아니 아빠가 그래도 주말에 같이 잘 놀아주고 아주 얼마나 좋아. 근데 엄마 아빠 가고 싶은 곳이 훨씬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아까 주말에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오빠랑 저랑 가고 싶다는 곳은 할머니 집이나 그런 거 가고 싶은데 엄마랑 아빠는? 아빠가 낚시를 많이 가는데 아빠 낚시를 좋아해. 아니 지금 어마어마한 말을 했어요. 할머니네 집을 가고 싶어하는데 아빠랑 엄마랑 지금 할머니가 보고 있다가 저것들이 우리 손주가 날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러네요. 우리 손주 앞길을 막아. 그럼 딸은 진짜 엄마 아빠랑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사우나 가고 싶어요. 사우나 가고 싶어요. 사우나 가서 드라마 보려고 사우나 왜 가고 싶어? 좀 지저귀고 스트레스 땀좀 풀려고. 빼려고? 스트레스를 푼다고? 네. 야 사우나에 뭐 스트레스가 어떻게 풀려? 사우나가 왜 좋아? 그냥 그 열탕이나 냉탕 들어가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 열탕이나 냉탕 들어가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와. 야 진짜 고학년 열탕 냉탕 들어가. 가고 싶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엄마 아빠. 근데 아빠가 핸드폰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말을 했는데 그걸 아빠가 못 들은 척하는 거 됐어요. 아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어디를 가게 되면 저희 와이프한테 좀 많이 맞춰주는 편이에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맞벌이 하고 그래서 주말에 이제 와이프 좀 피곤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중요한 이유가 네. 사우나를 가고 싶은 게 스트레스를 받는 데잖아요. 그러니까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사우나를 가고 싶대잖아요. 그러게요. 제가 좀 더 깊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나왔으니까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데 다 얘기 한번 얘기해. 해봐봐. 친구들끼리 제가 과학 준비물로 클레이를 가져갔는데 클레이를 가져갔어? 근데 어떤 애가 그걸 계속 시켜달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시켜주기 싫었는데 걔가 갑자기 울어가지고 자기가 해보고 싶다 시켜달라고. 인간관계 어려우니까. 근데 걔가 울었어? 네. 안 된다 그래갖고? 네. 그런 얘기를 엄마나 아빠한테 얘기해보지 그랬어. 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럼 혼날 것 같았어요. 그럼 혼날 것 같았어요.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잔소리 들을까봐 또 얘기했다가 잔소리 들을까봐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를 못한 거야. 아빠가 장소리할 때 뭐가 제일 싫어? 아빠 어떻게 말하는 게 싫어? 그냥 뭐 짜증내듯이 말하는 거. 예를 들면 어떻게 얘기해? 아빠? 그러니까 원래 그냥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데 그냥 빨리 숙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명령하듯이 싫어요. 빨리 숙제. 그럼 어떻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 보고 숙제할래라고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의향을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하던 거 보고. 아니 의향을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좀 물어봐주는 성향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한번 지금 한번 딸이 밤 10시까지 씻지도 않고 드라마만 보고 있어요 아빠. 이 상황이에요. 자 얘가 원하는 대로 한번. 네. 주연아 지금 10시인데 어떻게 숙제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너무 어색한데요? 너무 어색한데요? 숙제를 어떻게 할 거야? 저희가 더 무서웠어요, 그게. 아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주연아 지금 10시인데 지금 드라마 할 시간인데 네가 지금 할 일이 남은 것 같은데 그 할 일은 어떻게 할 거야? 드라마 보고 할래. 딱 끝나고 나면 11시인데 11시부터 네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자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아니 그거 본인이 그러면 다 하고 잘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면 어떡해요? 자면 어떡해? 자면 어떡해? 불안한 거야 자기가 잘까봐. 귀여워. 그러니까. 그러면 드라마를 좀 줄여볼 생각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주연아, 네 또래 너만큼 드라마 보는 친구는 없지. 다른 애들은 학교 갔다 오면 학원 다니고 힘들고 막 그렇게 하지. 얘도 학원 가죠. 그지? 학원 가는데 한 개밖에 안 가요. 그러면 다른 친구에 비해서 엄마 아빠가 막 학원 보내고 막 이런 건 아니네? 네. 주연이 시간을 좀 많이 준 편이네? 그렇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야 엄마 아빠. 그렇지. 근데 주연아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한테 네가 바라는 것만 얘기했는데 주연이는 엄마랑 아빠를 위해서 매일같이 뭘 해? 너 진짜 이런 아빠 없어. 내가 봤을 때는 너 아빠 말 안 듣고 그러면 아빠 작곡하는 방으로 들어갈 거야. 진짜 안 돼! 안 돼! 진짜 저녁도 못 먹고. 그럼 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네가 돈이 없잖아. 아빠 카드. 아빠가 작곡 시작하면 카드도 멈추지. 직장을 그만두는데.
근데 나는 주연이 이렇게 봤을 때 두 분한테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아이를 너무 잘 키운 것 같아요.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다 말을 하잖아요. 언니는 되게 어렸었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진짜 바쁘셔가지고 사실 이런 잔소리를 거의 못 듣고 자랐거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이 그러니까 너무 심해도 문제지만 약간 그게 그리운 사람들도 그럼요.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언니는 주연이가 되게 부러워요. 언니는 주연이가 되게 부러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빠한테 한마디 할까요? 응? 아빠. 미리 휴지 좀 뽑지 마요. 혹시나 해서 저 KBS니까 2장씩만. 혹시나. 자, 아빠. 자, 아빠. 아빠 회사 갔다 와서 그냥 숙제했어라는 말보다 그냥 학교 재밌었어라는 말부터 해줬으면 좋겠어. 학교 재밌었어라는 말부터 해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아빠가 숙제했어, 방 치웠어 이런 얘기보다는 친구들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할게. 또 남아있는 말이 있어? 더 하고 싶은 말? 이게 없어? 아빠 얼굴 좀 쳐다봐봐.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 왜? 답정도 아니야 답정도. 사랑해. 진짜 부탁할게.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 키워줘서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도 주연이 사랑하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 모두 사랑합니다. 자, 조나단부터 할까요? 저는 부모님이 한국말 잘 못하시니까 애기들 학교 상황은 다 저희가 하거든요. 부모의 마음을 알겠네, 그러면. 예, 조금은 네, 제가 낳지 않았으니까 아직 하시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아는데. 근데 이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하면은 이제 고민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눌렀습니다. 네네. 나중에 주연이가 조금만 더 크면 아빠한테 되게 고마워 할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주연이겐 고민이 맞는데 사실 조금만 지나가면 고민이 아닌 상황일 것 같아요. 더 심하게 장소리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는 TV를 콘센트 끼고 있는데 잘라버렸어. 엄마 펑 터졌어. 그런 장소리 되게 심하신 분들 되게 부드러우신 거야.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우리 집 감시자. 결과 보여주세요. 대표가 넘어가나요? 4.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죽일 놈의 영감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주인공이는 고민 응원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